자, 이제 두 번째 시간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 바로 같이 한번 해볼 건데요. 매개 변수를 사용해서 다르게 공격하는 건 전과 동일해요. 근데 재공격이라고 하는 메서드가 하나 추가됐어요. 그래서 이 재공격이라고 하는 메서드가 실행됐을 때는 바로 직전, 재공격 메서드가 실행되기 전에 가장 직전에 있었던 그 공격에 대한 공격 방식을 기억해야 됩니다. 문제가 그렇게 나와 있어요. 마지막 공격 방식을 기억해야 된다라고 써있죠. 자, 이거를 일단 아까 풀었던 방금 전에 풀었던 문제처럼 매개 변수를 사용해서 공격 메서드 부분은 처리를 할 겁니다. 똑같은 방식으로 갈 거고요. 여기에 스트링 공격자명 그리고 스트링 무기 그리고 이 부분에 라이언 칼 이런 식으로 할 겁니다. 자, 공격은 이렇게 하면 돼요. 지금 문제가 똑같이 매개 변수를 사용하라고 했고 그냥 방금 전에 풀었던 문제랑 동일한 부분이니까 이렇게 처리를 하면 되는데 지금 재공격 같은 부분 얘도 일단 없으니까 만들어 줄게요. 자, 이 재공격 메서드가 이를 제대로 수행을 하려면 얘는 바로 얘가 실행되기 전에 있었던 해당 공격 메서드가 실행됐을 때의 공격자 명과 무기에 대한 정보를 얘가 알아야 돼요. 그쵸? 일단 기능을 더 만들어 놓고 보자면 이번엔 ln 가지고 해볼까요? 네,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이런 건데 지금 현재 재공격 메서드는 아무 일도 못하겠지만 공격 메서드는 일을 잘 해요. 그렇죠? 방금 전에 제가 고민했던 건 뭐냐면 제가 여기를 잘못 썼군요. 을을 가로를 써야 되는데 방금 전에 고민했던 게 뭐냐면요. 공격자명이 이제 브라이언, 필립, 마크인데 디테일을 생각을 한 거예요. 지금 이제 마크 같은 경우는 2가가 아니죠. 그래서 이 2까지 필립 2, 브라이언 2까지 여기다 인재를 줄까? 한 건데 사실 중요한 부분이 아니어서 그냥 넘어간 거고요. 지금 중요한 거는 어쨌든 이렇게 문제는 없지만 얘가 재공격이라고 하는 메서드가 실행될 당시에 이 메서드가 이 정보를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얘 같은 경우 이렇게 인자를 넘긴다라고 했을 때 그러니까 똑같은 방식으로 처리를 한다라고 했을 때 의미가 있어요? 딱히 없죠. 이럴 거면 재공격이라는 메서드가 있는 이유가 없잖아요. 그냥 공격 메서드 하면 되는 거지. 그쵸? 똑같은 걸 하게 되는 거니까 의미가 전혀 없어요. 그래서 이제 문제가 마지막 공격 방식을 기억해야 된다라고 써있던 건데 자, 저는 여기다 인자 같은 거 주지 않을 거고요. 매개 변수 같은 것도 안 놓을 거예요. 근데 기억하게 할 겁니다. 자, 지금 현재 상황을 볼게요. 우리가 A전사죠? A전사라고 하는 변수가 하나 있고 전사 객체가 하나 있어요. 이렇게. 그리고 이 전사 객체는 리모컨 당연히 있을 거고요. 리모컨 돌려 받았을 거고요. 그리고 연결을 했죠. 그리고 이 전사 객체는 메서드를 2개 가지고 있어요. 공격과 재공격. 색깔을 좀 다르게 해볼까요? 얘가 이제 공격이고 얘가 재공격. 자, 이렇게 있다고 했을 때 현재 공격 메서드 같은 경우는 인자를 받아요. 그래서 매개 변수 세팅이 되어 있고요. 이 매개 변수로 가져온 애들을 활용해서 여기다 사용을 하고 있죠. 이렇게. 그래서 이게 출력값을 만들어내고 그걸 실행하면서 출력해버리는 형태로 지금 일을 하고 있는데 자, 생각을 해볼게요. 지금 이 공격 메서드와 재공격 메서드는 서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나요?
자, 지금 이런 얘기입니다. 공격 메서드에서 얘가 실행될 당시에 우리가 매개 변수로 받아온 이런 변수들, 얘네들도 지역 변수라 그랬죠. 그럼 결국에 공격 메서드가 끝남과 동시에 이 변수들은 어떻게 돼요? 사라져요. 의미가 없죠. 근데 이 변수들이 갖고 있는 정보를 얘가 알아야 된대요. 제공격이. 그럼 지금 물리적으로, 이론적으로 불가능한 상황 아니에요? 공격 메서드가 알고 있는 지역 변수들의 정보를 제공격이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얘는 이거 끝나자마자 사라질 건데, 여기 코드상으로 봤을 때 얘가 끝났죠? 실행했죠? 그럼 얘는 이제 이 변수들은 없다라는 거예요. 이 시점에. 근데 그 뒤에 얘가 실행이 돼야 되잖아요. 그럼 얘가 실행될 당시에 이 정보를 어떻게 알아? 알 수가 없잖아. 지금 이 상황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알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얘를 그림을 하나 다시 그려볼게요. 얘가 이제 그냥 전사 클래스라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공격 메서드라는 게 존재하고 제공격 메서드라는 게 존재하는 상황인데, 이렇게 있을 때 공격 메서드가 알고 있는 정보는 받아온 인자값들, 그러니까 매개 변수를 활용해서 얘네를 활용하고 있어요. 이렇게. 자, 얘네가 끝남과 동시에 얘가 죽을 거기 때문에, 이 변수들은 사라질 거기 때문에 그냥 끝내버리면 얘가 알 방법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말 그대로 얘가 이제 이 공격 메서드가 끝날 때 얘네가 죽어서 모른다가 문제인 거잖아요. 그럼 얘네가 끝나기 전에 얘네가 갖고 있는 이 정보를, 이 데이터를 어딘가에다가 백업을 시켜놓으면 그 백업된 데이터를 가지고 얘가 쓸 수 있지 않을까요? 자, 저는 그걸 할 겁니다. 지금 서로 다른 메서드고요. 서로 다른 메서드는 서로 간에 갖고 있는 지역 변수들, 이런 4개 변수들 공유해서 쓸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 공격이라고 하는 메서드와 제공격이라고 하는 메서드가 둘 다 접근할 수 있는 변수를 만들어 놓으면 되겠네요. 그리고 해당 변수한테 백업을 시켜 놓으면 되겠네요. 자, 둘 다 접근할 수 있는 변수. 어떤 변수죠? 지역 변수는 특정 지역에서 존재하고 지역이 끝남과 동시에 사라질 거니까, 그러면 의미가 없으니까 둘 다 접근할 수 있는 전역 변수를 사용을 한다면, 지금 이런 겁니다. 이 전사 클래스 안에다가 변수를 2개 만들자라는 거예요. 전역 변수로. 그럼 이 변수들을 이 공격 메서드라고 하는 얘도 갖다 쓸 수가 있고, 그리고 제공격이라고 하는 얘도 갖다가 쓸 수가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누굴 통해서? this를 통해서. 가능하겠죠? 자, 그러면 이렇게 전역 변수 2개를 만들어 놓고 나서, 자, 얘를 이렇게 표현을 해볼까요? 이 공격 메서드가 실행되고 끝나기 전에, 얘가 종료되기 전에 얘 불러다가 이렇게 놔요. 그리고 이 정보를 넣어놔요. 그리고 얘도 불러다가 놔요. 그리고 얘도 여기다가 넣어요. 그럼 얘네들은 공격 메서드가 끝났다고 해도 그 정보를 알고 있겠죠. 얘가 실행될 당시에 이 변수들한테 값을 할당시켜 놨으니까, 그렇게 할당된 값들을 제공격 메서드가 this를 통해서 너 일로 와봐, 너도 일로 와봐 하고 갖다 쓴다면 가능하겠죠. 자, 지금 보시는 이 그림을 그대로 코드로만 옮길 겁니다. 자, 전역 변수 2개 만들 거예요. 스트링 마지막 공격자, 그리고 스트링 마지막 무기. 이름이야 그냥 의미만 부합하게 지어주면 되는 거니까. 요즘 한글 같은 경우라 띄어쓰기를 못하기 때문에 그냥 언더바로 연결을 시킨 겁니다. 얘는 대소문자 구별을 할 수 없으니까 카멜 표기법 쓸 수가 없잖아요, 한글은. 그래서 이렇게 해놓은 건데, 공격 메서드가 시작이 됐는데 얘가 끝나기 전에만 저 변수 불러다 놓고 얘한테 뭐 하겠다? 지금 매개 변수가 갖고 있는 값을 백업 시켜 놓겠다. 그리고 똑같은 방식으로 무기에 대한 정보도 지금 매개 변수가 갖고 있는 이 데이터를 백업 시켜 놓겠다. 자, 지금 여기서 보실 때 이 둘이 이 밑으로 내려간 것과 이 밑에 위에 올라와 있는 것 차이가 있을까요?
이 변수의 값을 백업하는 이 과정이 여기 있는 것과 여기 있는 것 차이가 있을까요? 얘는 딱히 없어요. 이 메서드가 하는 일이 그냥 단순히 출력이고, 이 출력하고 메서드가 종료되기 전, 메서드가 종료된다라는 건 이 중괄호를 빠져나온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 중괄호가 끝나기 전에만 하면 되는 거니까 사실상 순서는 상관이 없어요. 지금 순서가 의미가 있는 작업을 하진 않아요. 그걸 하고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근데 이런 경우에 이제 보통 실제로 뭔가 출력하기 전에 이런 변수 작업을 먼저 하기는 해요. 물론 순서가 중요한 상황이다 라고 한다면 해당 순서에 맞게끔 위치를 시켜주는 게 맞겠죠. 지금은 딱히 순서가 중요하지 않은데, 그럴 때는 보통 변수에 대한 작업을 위에다 하고 뭔가 출력을 하거나 실행돼야 되는 무언가를 그 밑에 위치시키는 게 좀 더 관례적으로 많이 이렇게 씁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자연스럽게 항상 우리가 변수를 위에다 만들고 메서드를 밑에다 만들고 있었는데, 사실 얘가 여기로 온다고 문제가 되진 않거든요. 이 변수 위치가 메서드 사이사이에 위치한다고 해서 얘가 문제가 되진 않아요. 어차피 이 설계도 보고 객체를 찍어낼 거니까 객체가 찍혀 있을 당시에, 만들어졌을 당시에 이미 공간들은 다 뚫려 있는 거라 상관은 없어요. 근데 이렇게 안 써요. 이것도 가독성의 문제예요. 전역 변수는 전역 변수들끼리 위에다 묶어놓고요. 그리고 그 밑에 메서드를 위치시키는 게 일반적이에요. 이거는 뭐 필수로 지켜야 된다 이런 의미까지는 아니지만 모두가 다 이렇게 쓰는 방식이기 때문에 여기서 갑자기 나만의 개성을 찾을래? 라고 하면 그냥 나만 가독성 떨어지는 코드를 작성하는 겁니다. 별건 아니지만. 자, 어쨌든 공격 메서드가 끝나기 전에 백업을 시켜놨고요. 그러면 재공격 메서드가 실행될 때 얘네들이 갖고 있는 정보를 가져온다면, 너 일로 와봐 해서 이 정보를 갖다 쓴다면, 마지막 재공격이 실행되기 전에 마지막으로 공격했을 때 백업이 돼 있을 거니까 그 정보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재공격도 출력문을 하나 가져와서 넣어주고, 여기가 이제 공격자명이 아니라 디스. 마지막 공격자, 무기 부분도 디스. 마지막 무기로 값을 채워준다면 얘가 백업시킨 데이터를 여기서 갖다 쓸 수 있는 거니까, 그럼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도출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출력 예시. 칼, 브라이언 칼, 필립 창, 마크 지팡이, 문제 없죠. 이거예요. 전역 변수를 활용해서 지역 변수의 값이 사라지기 전에 백업 시켜놓는다 라는 개념. 생각보다 별거 아닌 문제기는 한데, 막상 이 과정을 이제 자유자재로 떠올리기에는 조금 힘들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걸 고민해보는 문제였습니다, 얘는. 자, 그리고 방금 했던 이런 방식은 생각보다 많이 쓰여요. 정말 중요한 방식이니까 잘 기억을 해두시고요. 자, 수업 페이지 또 새로 고침을 해보시면은 문제가 2개 더 올라왔을 겁니다. 이렇게 서로 다른 TV, 3종 TV를 서로 다른 종류의 리모컨 3개로 컨트롤이라고 되어 있는 문제가 하나 있고요. 그리고 서로 다른 3종 TV를 리모컨 1개로 컨트롤이라고 하는 문제가 있어요. 이거는 그냥 같이 볼 겁니다. 일단 첫 번째. 너무 간단해서 같이 보는 거고, 코드로 가져올게요. 자, 일단 아래 코드가 실행되도록 해달라는 게 문제였고요. 이 문제를 잘 보시면은 지금 TV가 3개 있어요. 샤오미, 삼성, LG. 그쵸? 3개의 타입이 필요하다는 얘기고, 그 타입들로 서로 객체를 만들고 있고요. 그리고 얘네들이 리모컨을 작동시켜서 켜기, 끄기, VR 켜기 이런 일들을 하고 있죠. 자, 일단 필요한 거를 다 만들어 보겠습니다. 클래스 샤오미 TV.
그리고 삼성 TV, 그리고 LG TV. 이 클래스 3개 당연히 필요한 거겠죠? 그리고 얘네들은 서로 메서드를 다 따로따로 갖고 있어요. 켜기, 끄기, VR 켜기. 자, 그리고 메시지를, 이런 메시지들을 출력하고 있죠. 문제는 간단해요. 얘는 자, 저는 문제가 요구하는 상황을 다 만들어 놨고요. 얘를 출력을 해보면 바로 해결이 되겠죠. 이 문제가 어려우시면 안 돼요. 얘는 그냥 서로 다른 세 객체를, 서로 다른 클래스들이 서로 다른 메서드들을 다 가지면 되는 거였으니까. 자, 이렇게 간단하게 처리할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생각을 한번 해보는 거죠. 지금 샤오미, 삼성, LG 이 세 개의 TV들이 공통으로 가지고 있는 메서드가 뭐예요? 일단 켜기, 끄기. 이것들은 어떤 TV든지 간에 공통으로 갖고 있지 않나요? 그쵸? 물론 샤오미한테는 VR 켜기, 삼성한테는 AR 켜기, LG한테는 게임 모드 전환이라고 하는 특수한 기능들도 있겠지만 공통으로 얘네 둘은 다 가지고 있어요. 메서드 이름이 동일합니다. 켜기, 끄기, 켜기, 끄기, 켜기, 끄기. 동일하죠? 자, 그러면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이 세 TV들을 통합시킬 수 있는, 어우를 수 있는 상위 개념을 하나 만들어서 켜기, 끄기 기능을 물려받게 한다면 어떨 것 같아요? 지금 이 상황에서 보면요, 서로 다른 클래스들이 켜기, 끄기, 켜기, 끄기, 켜기, 끄기 이렇게 다 가지고 있는 거다 보니까 얘는 실제로 메모리상 메서드는 9개예요. 근데 켜기, 끄기라고 하는 부분 2개를 하나, 상위 개념 하나를 만들어서 얘한테 갖게 하는 거죠. 이렇게. 그리고 얘를 물려받게 해요. 그럼 메서드는 총 몇 개가 되는 걸까요? 얘가 가진 2개 플러스 샤오미가 가지고 있는 특징 하나, 삼성이 가지고 있는 특징 하나, LG가 가지고 있는 특징 하나 해서 5개가 되는 겁니다. 개념이 이래요. 그러면 9개보다 5개가 적죠. 얘가 효율이 좋겠네요. 이거예요. 우리가 상속을 통해 코드 재사용을 하고 코드의 중복을 제거하는 이유는 실제로 효율이 좋기 때문입니다. 왜냐? 따로 메서드를 만드는 거에 비해서 메서드 개수 자체가 적게끔 인식이 되니까. 이 과정에서 오버라이딩을 했다고 해서 또 다른 메서드로 인식이 된다? 이게 아니에요. 우리가 물려받은 메서드를 오버라이딩을 해서 쓰면 코드에 있는 메서드가 2개인 것 같죠? 근데 사실상 하나라는 거죠. 하나를 이렇게도 쓰고 저렇게도 쓰고 바꿔가면서 쓰는 것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효율이 좋다라고 하는 건데, 지금 첫 번째 문제는 그냥 간단하게 해왔던 방식 그대로 가는 거고요. 두 번째 문제가 그거에 대한 내용을 품고 있어요. 자, 얘는 가져올게요. 가만 있어. 왜 안 올라가는 거야? 자, 두 번째 문제 같은 경우는 이미 이건 다 만들어져 있어요. 방금 전에 풀었던 문제에 대한 답이 다 들어있는데 추가적인 내용이 있습니다. 자, 이거에 대해서 상황을 또 설명을 하나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DVD 방이 하나가 존재를 합니다. 여기 입구가 있고요. 여기 이제 카운터가 있어요. 손님이 이렇게 들어오면 이쪽에 알바생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하는 알바생이 한 명이 이렇게 있어요. 카운터에. 자, 그리고 이 DVD 방에는 샤오미 TV를 볼 수 있는 방과 삼성 TV를 볼 수 있는 방과 LG TV를 볼 수 있는 방,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가 샤, 여기가 삼, 여기가 LG예요. 이렇게 방이 세 개가 존재를 하고 있는 상태인데, 손님이 이제 들어와요. 와서 얘한테 말합니다. 나는 샤오미 TV 볼래요. 그럼 이쪽으로 안내를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얘한테는 이제 이 샤오미 TV를 컨트롤할 수 있는 리모컨이 하나가 있고요. 그다음 삼성 컨트롤하는 리모컨이 하나가 있고요. LG TV 컨트롤하는 리모컨이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세 개가 있는 거죠. 그러면 손님이 들어와서 나 샤오미 볼게요 하면은 여기 안내해주고 이 리모컨으로 얘를 작동시켜 줍니다. 이렇게. 다른 손님이 또 들어왔어요. 난 삼성 TV 볼래요. 그럼 얘 가지고 가서 작동을 시켜줘요. 또 LG 방도 들어왔어요. LG 리모컨 가지고 가서 작동시켜 줍니다. 손님들이 TV를 막 보다가 알바생한테 연결을 해요. 카운터로 전화를 해서 나 이것 좀 해줘요 하고 알바생을 불러요. 그럼 삼성방에 있는 손님이 부르면 얘는 무슨 리모컨 갖고 가야 돼요? 삼성 리모컨 가지고 가야 되죠. 그리고 LG방에 있는 손님이 부르면 LG 리모컨 가지고 가야 되죠. 자, 이런 상태인데 장사가 왜 잘 되는지 모르겠지만 갑자기 너무 잘 됐대요. 그래서 방이 엄청나게 늘어났습니다. 가정을 하는 거예요. 방이 엄청 많아졌어요. 그래서 대충 그냥 한 50개 정도의 방이 있다라고 예시를 들어볼게요. 자, 그러면 50개 TV가 다 다르대요. 그럼 리모컨 총 몇 대예요? 50개겠죠. 알바생이 37번 방에서 손님이 날 찾아요. 37번 방 TV가 뭐지? 확인하고 그 TV에 맞는 리모컨 들고 가야죠. 알바생이 너무 힘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 손님들이 웃기게도 자꾸 알바생한테 부탁하는 것들이 기본적인 기능이래요. 뭐 켜기, 꺼주세요, 볼륨을 높여주세요, 이런 기능만 요구를 한대요. 그러니까 알바생이 이제 답답한 거죠. 그렇다고 리모컨을 줄 수도 없고. 그래서 사장님한테 부탁을 합니다. 사장님, 우리 돈도 좀 벌었는데 이 50개의 TV들 공통으로 기본적으로 있어야 되는 켜기, 끄기, 뭐 볼륨을 높이고 낮추고 이런 기능들을 하나의 리모컨으로 컨트롤할 수 있게 이런 거 하나만 사주면 안 돼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 그래서 이런 리모컨에 실제로 들어있는 버튼이 켜기, 뭐 끄기, 뭐 볼륨, 이런 기능을 가진 통합 리모컨을 하나를 요구를 한 겁니다. 그래서 사장님이 알바생이 돈을 잘 벌었으니까 이뻐가지고 얘를 사주게 돼요. 지금 이런 상황에 있다고 보시면 되고, 이 문제가 그거를 풀어보는 문제입니다. 그 통합 리모컨을 구현하고 그걸 사용해서 작동시켜보는 그런 문제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 알바생이 이런 통합 리모컨이 생기면은 이제 어떤 것 때문에 그러세요? 꺼주세요. 그럼 무조건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이것만 들고 가도 되잖아요. 특수한 기능들이야. 얘가 갖고 있는 뭐 VR 켜기, AR 켜기, 뭐 게임 모드 전환, 이런 거는 이해로 안 되죠. 통합 리모컨으로 못해요. 그건 리모컨을 찾아야 되는 게 맞아요. 근데 일반적인 케이스들에서는 얘 하나면 만사 오케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알바생을 편하게 해주기 위해서 얘를 구현해보는 문제를 푸는 겁니다. 자, 일단 첫 번째, 여기까지는 다 동일해요. 아까 전 문제랑 동일한 상황이고, 자, 표준 TV 리모컨을 들여왔어요. 통합 리모컨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들여와서 이제 이 리모컨으로 사용할 수 있게 타입을 하나 지정을 한 거죠. 그러면 얘가 클래스로 있어야겠네요. 그래서 밑에다가 위에다 하죠. 여기다가 클래스를 하나 만들어 줍니다. 표준 TV라고. 그러면 타입을 사용할 수 있는 클래스가 있는 거니까 이제 여기에 A 샤오미 TV를 연결하려고 하고 있어요. 이 A 샤오미 TV라고 하는 변수는 어떤 객체가 연결되어 있었죠? 샤오미 TV 객체가 연결되어 있었죠. 그렇다라는 건 변수 A 샤 그리고 객체 있다고 했을 때 여기에 샤오미 객체. 그러면 이 리모컨을 이렇게 연결받은 상태잖아요. 그러면 이 리모컨은 어떤 리모컨이에요? 샤오미 TV 리모컨이겠죠. 이 타입만 보면 된다고 했어요. 변수가 갖고 있는 타입. 얘는 무조건 샤오미 TV 리모컨이에요. 얘를 이 변수가 갖고 있는 샤오미 TV 리모컨을 어디한테 주려고 하고 있어요 지금? A 표준 TV라는 변수한테 넘겨주려고 하고 있죠.
A 표준 TV는 타입이 뭐다? 표준 TV다. 그러면 A 표준 TV라고 하는 이 변수가 샤오미 리모컨을 받으려면, 얘를 받으려면 이 샤오미가 표준 TV 인척해야 되죠. 그래야 이걸 받을 수 있잖아요. 이건 절대 못 어기니까. 그쵸? 그렇다라는 건 얘네들이 표준 TV를 상속을 받아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얘네들도 다 동일하게 받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연결하는 부분은 뭐라고 안 하죠? 얘네가 다 표준 TV인 척 할 수 있는 상황이 된 거니까, 대신에 얘네한테는 있지만 표준 TV한테 없는 기능들은 버튼이 없어서 못 누르겠네요. 왜냐면 A 표준 TV라고 하는 이 변수가 가지고 있는 리모컨은 결국 표준 TV 리모컨일 거니까 그 안에는 표준 TV 클래스 안에 들어있는 버튼들만 존재할 거잖아요. 그쵸? 그러면 여기에 있는 이 켜기 끄기, 이런 애들이 여기에 있을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보세요. 이렇게 놓으면, 그리고 얘네들은 주석을 좀 걸게요. 이렇게 했다라고 하면 어쨌든 상속을 받았기 때문에 다 켜기 끄기를 쓸 수는 있어요. 문제가 없어졌죠. 버튼이 생겼으니까. 근데 이러고 실행하면 얘네 다 그냥 샤오미 TV가 켜진다 꺼진다라고 할 거잖아요. 이유는 얘가 갖고 있는 텍스트가 이거니까. 그러면 버튼은 이때 실제로 눌렀을 때 실행되는 출력의 결과는 TV마다 달라야 되죠. 이렇게 들어오고 여기는 내용을 가질 필요가 없다라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럼 여기 주석 풀면 실제로 화면에 보이는 코드들로는 메서드가 총 11개가 된 것 같지만 사실 이 메서드와 이 메서드, 이 두 개가 얘네들을 다 포함하고 있다가 되는 거죠. 얘네들은 오버라이딩 한 거니까 개수로 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두 개, 샤오미에서는 이거 하나 남았고, 삼성에서는 이거 하나 남았고, LG에서는 이거 하나 남았으니까 총 5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켜기 끄기를 통합으로 변경시킬 수 있다. 결과는 문제가 없다. 라고 하는 건데, 자, 여기까지는 우리가 배웠던 상속을 통한 캐스팅인데 그 객체 상황, 이거로 보시면 돼요. 근데 지금 이제 여기까지는 오케이. 우리가 어제 오늘 계속 했으니까, 자, 이거 볼게요. 자, 지금 LGTV 타입으로 ALGTV2라고 하는 변수를 하나 더 만들었고요. 이 변수한테 연결하려고 하는 게 뭐예요? A 표준 TV라고 하는 변수가 가지고 있는 리모컨을 얘기하고 있죠. 자, 지금 이 상황을 그림으로 좀 보자면, 자, 지금 이 A 표준 TV라는 변수는요, 이 코드, 61번째 라인인 이 코드를 만나기 전에 마지막에 누구랑 연결했어요? ALGTV랑 연결했죠. 그쵸? 그러면 LGTV가 표준 TV 인척하고 연결이 된 상태죠. 그럼 보세요. 지금 여기서부터 그림을 그릴 겁니다. A 표준 TV 변수가 있고 LGTV 변수 객체가 있어요. 리모컨이 존재하고요. 이 리모컨을 넘겨 받겠죠. 이렇게. 그리고 연결을 시켰고, 이 LGTV한테는 이제 표준 TV한테 물려받았던 켜기, 끄기, 그리고 게임 모드 전환이라고 하는 기능 3가지가 존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얘네들은 오버라이딩에서 썼기 때문에 상관없고, 얘는 얘만 갖고 있는 특수한 기능인 상태인데, 그러면 LGTV한테는 버튼이 총 3개가 있겠네요. 이렇게. 그쵸? 근데 이 A 표준 TV, 이 리모컨, 이 변수가 갖고 있는 리모컨에는 버튼이 뭐밖에 없다? 켜기랑 끄기밖에 없다.
그쵸? 그러니까 여기서 게임 모드 전환은 못 눌러요. 얘한테는 불가능한 거죠. 버튼이 없으니까. 자, 이런 상태인데, 자, 이런 그림이 지금 여기까지입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 실행시키는 거니까 얘네들은 스킵을 하고, 그 다음에 이걸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럼 객체를 새로 만든 건가요? 현재 이 코드, 얘는 객체를 새로 만든 거예요? 아니죠. 그냥 변수가 가지고 있는 값을 다른 변수에 옮기려고 한 거죠. 자, 보세요. 변수가 하나 더 만들어지고요. 얘가 LG2예요. 그쵸? 이런 변수가 있는데 지금 얘한테 넣으려고 하는 값이 뭐다? 이거 아니에요? 이걸 주려고 하잖아요. A표준TV가 갖고 있는 리모컨. 근데 보세요. 얘는 LGTV 타입이죠. 그럼 여기 안에 들어갈 수 있는 리모컨은 어떤 리모컨? LGTV 리모컨. 근데 지금 뭐 들어왔어요? 표준TV 리모컨이 들어온 거죠. 자, 얘가 우리가 어제 수동형 변환에 대해서 간단하게 배웠는데 얘를 지금 지우면 얘는 에러나요. 이거 왜 에러나요? 말 그대로 방금 상황이에요. 표준TV 리모컨인데 LGTV 데이터만 들어갈 수 있는 애한테 표준TV 데이터를 주려고 하는 거예요. 리모컨 종류가 다른데 내가 지금 받을 수가 없잖아. 이건 최상위법을 어기려고 하고 있는 거죠. 이 타입을 거스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너 이거 못 들어가. 왜? 넌 표준TV 리모컨이잖아. 그래서 표준TV는 LGTV가 될 수 없다라고 해요. 그쵸? 자, 근데 이걸 한번 생각해 볼게요. 지금 LGTV 객체를 조정할 수 있는 리모컨을 복사해서 넘겨받은 A표준이 갖고 있던 이 리모컨이 결국 다시 여기로 오려고 하죠. 그럼 얘가 결국 얘랑 이렇게 연결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LG랑 연결되는데 왜 뭐라고 하죠? 자, 이거는 잘 보셔야 돼요. 얘가 여기로 직접 리모컨을 준다면 아무런 에러가 안 나요. 왜냐? 우리가 알고 있던 쓰던 방식 그대로죠. 타입과 객체가 일치하는 거. 문제가 전혀 없겠죠. 근데 직접 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냐면 얘가 여기한테 리모컨을 넘겨주면서 변화가 일어난다고 했어요. 형태의 변화, 형변화. 이미 얘는 표준 TV 리모컨이 된 상태예요. 게임 모드 전원이라는 버튼이 없는 상태. 근데 그거를 얘한테 다시 주려고 하는 거죠. 직접 주는 거랑 상황이 아예 다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본적으로는 타고 왔으니까 결국에 얘는 LG 객체를 자유자재로 조정할 수 있는 리모컨이 맞기는 하지만 이 해당 객체를 컨트롤할 수 있는 건 맞지만 그냥은 못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냥 받아버리면 얘는 게임 모드 전환이라는 버튼이 없을 거니까. 그러면 개발자가 얘기해야죠. 야, 괜찮아. 이거 내가 보니까 이거 그냥 이렇게 진행시켜도 문제 없어. 라고 우리가 보증을 서야만 자바가 아 그래? 그럼 그냥 뭐 해줄게 하고 이 표준TV 리모컨을 LGT 이렇게 넘겨받는 과정에서 다시 형태를 변환시켜서 LGTV 리모컨으로 만들어 놔야 온전하게 LGTV 객체를 컨트롤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좀 전에 여기 앞에 들어있던 코드 제가 일반적인 형태의 변화는 소괄호를 열고 닫고 그 안에다가 원하는 내가 변환시킬 타입을 적어준다라고 했어요. 맞죠? LGTV 타입을 그냥 소괄호 안에 적어주기밖에 안 했어요. 그랬더니 A표준TV한테 얘한테 지금 리모컨을 작동시켰을 때 게임 모드 전환이라는 버튼을 누를 수 있게 된 거죠. 자, 그러면 다시 이 리모컨이 이렇게 넘어오는 과정에서 변화가 일어났을 거고 이 변화 때문에 여기에는 버튼이 하나 더 생겨난 거다. 그래서 얘를 눌렀을 때 이 전파를 타고 가서 얘가 누를 수 있는 거니까 얘를 찾아가서 얘가 실행이 된 거다. 이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토캐스팅은 자바가 알아서 해주는 거기 때문에 사실상 우리는 관계만 잘 이해하면 돼요. 근데 수동 형변환의 경우에는 자바가 알아서 해주는 게 아니라 개발자가 직접 명시를 해야만
가능한 거기 때문에 모든 책임이 개발자한테 있다. 만약에 이 과정에서 데이터 손실이 일어났다면 그 책임은 개발자한테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형변환을 확실히 알고 써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애매하게 알고 형변환을 이렇게 저렇게 막 해버리다 보면은 우리는 결국 데이터를 지켜내지 못하는 거예요. 여기저기서 자꾸 손실이 발생할 거니까. 자, 이 문제는 수동 형변환을 하는 것까지 그리고 상위 개념으로 객체를 묶어내는 것까지 활용을 해보는 그런 문제였어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자, 수업 페이지 새로 고침을 해보시면 문제가 또 추가가 됐습니다. 자, 여기에 첫 번째 리모컨 형변환 서술형 문제라고 하는 거는 아까 위에서 말씀드린 그런 것과 유사한 거예요. 이건 따로 해보시고요. 정답 바로 열어드렸죠? 아까 말씀드렸던 거랑 같은 개념. 밑에 있는 문제 총 5개 풀어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근데 두 번째 문제 한번 볼게요. 자동차 리모컨으로 페라리 객체를 연결한 후 라고 하는 문제. 얘만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릴게요. 표현이 좀 애매할 수 있어서. 자, 얘를 보시면 자동차 리모컨이 페라리 객체를 가리키게 한 후라고 하고 있는데 이 가리키게 한다라는 게 뭐냐면 이 자동차 리모컨이라고 하는 애는 자동차 타입의 변수 안에 들어있는 리모컨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해왔던 방식대로 표현하자면 페라리 객체를 만들어서 자동차 타입의 변수한테 해당 객체를 연결해라 이 말이랑 똑같은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반대의 개념이 된 거예요. 그것만 좀 주의를 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그동안에는 변수, 객체가 있으면 이 객체가 이 변수에 연결된다라고 우리가 배웠죠. 근데 지금 얘가 하는 말은 이 변수가 가진 리모컨을 얘랑 얘를 가리키게 한다 이 반대 개념인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자동차 타입의 변수를 만들어서 페라리 객체랑 연결시켜라 라는 얘기고요. 그것만 잘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얘는 시간이 좀 애매할 수 있겠는데 이 문제 풀고 쉬는 시간 가지시는 것까지 포함해서 15분까지 한번 해보시죠.